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 2명을 키우며 남부럽지 않게 살던 30대 부부. 그런데 지난해 5월부터 아내와 아이들을 대하는 남편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일이 많아졌고 화를 내면서 문을 부수기도 했는데요. 급기야 5살인 둘째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까지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지만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체 왜 이런 판단을 내린 걸까요? 30대 부부 사이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일단 두 아이를 둔 상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자녀에 대해서 친자 확인을 의뢰하게 되는데 그 결과를 받아보니 5살 난 둘째 아들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다.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 진짜 배신감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렇죠. 내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배신감이 너무 크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깊은 절망을 느끼게 되는데 거기에 또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내가 5년 동안 내 아이인 줄 알고 길렀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 이 남편의 마음은 무너졌을 거예요. 가족을 잃은 슬픔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내에 대한 분노, 거기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심적으로는 힘들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내하고 싸움이 잦아집니다. 하루는 술에 취해 가서 얘기 좀 하자고 아내한테 말을 시켰는데 아내가 이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또 화가 나가지고 문을 부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일단 아내에 대한 분노, 이게 또 고스란히 또 혼외자로 확인된 5살 둘째 아들한테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I'm not your father. 이게 약간 스타워즈를 패러디 했는데 말이죠. 네, 일단 폭행 사건부터 말씀드리면 지난해 이제 8월 19일에 이제 본인도 굉장히 괴로웠는지 술에 많이 취해서 둘째 아들을 보면서 지금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네 아빠가 내가 아니다. 너는 아빠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5살짜리. 이제 당연히 아내 입장에서는 뭐 또 혼외자건 아니건 간에 자기 아이이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하니까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 머리채 잡고 아이고. 둘째 아빠가 누구냐 이렇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했다라는 것도 하나 하고요. 또 그냥 폭행 사건은 지난해 이제 6월 5일에 또 이것도 약간 비슷한 상황인데요. 또 술에 취한 상태로 둘째 아들한테 욕하고 이제 여기서는 둘째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나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걸 말리고 아내가 말리니까 이 5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또 아내를 폭행했던 겁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제가 이제 뭐 그래도 물론 이제 몸에 손을 대는 건 안 되지만 뭐 아내에 대한 원망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저렇게 사파에서처럼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범죄가 됩니다. 예. 문을 좀 찾죠. 문을 찾던 부분은 재물 손괴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또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흔들었던 부분, 아동학대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죄가 될 수가 있고 또 아내를 폭행했던 부분, 말리는 아내를 폭행했던 부분, 폭행죄가 될 수 있고요. 이 3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안 당해본 사람은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결국 이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벌금 400만 원의 선고유예였습니다. 이게 선고유예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검찰 단계 수사를 받다가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봐준다가 우리가 많이 하는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법원에서 이번 한 번은 봐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면 선고유예를 하면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벌금 선고 효력도 사라지고 벌금도 쉽게 말하면 안 내도 됩니다. 근데 일단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건 일단 1차적으로 이 남편 행동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 따끔히 꼬집었습니다. 뭐 피아동이 겪은 심리적 고통과 두려움은 정말 컸을 것이고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고 하면서도 아내의 부정행위를 발고 충격을 받아서 좀 우발적으로 이런 범행을 범했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이런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건 외에 어떠한 전과도 없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참작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지만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은 봐주겠다라는 취지로 선고를 한 겁니다. 자, 일단 보신 것처럼 등장인물이 3명입니다. 부부 그리고 5살짜리 아들. 소장님 일단 네. 남편 그리고 5살짜리 아들 이 두 사람은
그 두 사람이 좀 저는 제일 불쌍해요. 네, 제가 아까 남편의 절망감, 연민, 분노 이런 거는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사실 굉장히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죠. 근데 이제 불쌍하기로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아들이 더 불쌍하다. 이제 아버지도 불쌍하지만 아버지는 어른이기는 하니까 이유와 상황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는 지금 판단력 전혀 없고 잘못한 맞아요. 거 없이 며칠 전까지 하늘처럼 우주처럼 좋았던 아빠가 이제는 네가 싫다 그러고 나는 네 아이고. 아빠가 아니라 그러고 너네 아빠 어딨냐 그러고 이 아빠가 이제 이 엄마를 괴롭히려고 아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물론 이 아버지도 너무 이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거죠. 너무 괴로우니까 둘 다 되게 안쓰러운데요. 하여튼 5살 아이는 이게 굉장한 상처로 깊게 내려갔을 것 같아요. 이 아버지도 아이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해놓고 너무 후회를 하고 있어요. 둘째 아이에 대해서 친권을 상실해서 이제 면접 교섭을 해도 더 이상은 아이를 만날 수가 없는 게 아이고야. 너무 마음이 아프다, 후회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이혼 소송 중이래요. 네. 자, 이 남편에 대해서 우리 박 변호사님 뭐 법적 조언을 남편도 사실은 힘들죠. 그러니까 그게 반영됐기 때문에 아주 경한 선고유예로 이게 처벌이 됐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은 간통 이 상간 부분, 상간 남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뭐 금액이 참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될 수가 있는데요. 이혼하면서 청구도 가능하고요. 또 실제로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을 상대로만 또 가능합니다. 법이 다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위자료를 받는 것밖에 없고 만약에 다른 것들을 하게 되면 다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가 됐든 이 아버님이 남편분이 이 아들만은 좀 품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